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 이제 2024년도고요. 이제 1월, 2월 달 강의는 기본소로 수업도 진행되고 그렇지만 이제 요거 제 해법 노트가 출간이 됐어요. 이제 제가 해법 노트 이렇게 핵심 꼭꼭 해법 노트 이렇게 이름을 좀 정해봤는데 원래 이거 좀 마법 노트 이렇게 하려다가 그건 좀 오반 것 같아갖고 해법 노트 이렇게 해봤는데 예, 필기 노트예요. 이제 화면에 띄어지는 그 PPT 내용들을 다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은 거고 또 거의 요약집이라고 써 있죠. 거기 핵심 요약집도 이렇게 써 있거든요. 요약집도 대용이 되니까 이론은 이거 한 권으로 그냥 정리하시면 끝나요. 이론은 뭐 이제 기본서로 했다가 나중에 또 요약집 바꾸고 막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요약집으로만 정리하거든요. 기본서는 추억 속에 사라져. 예? 그래서 어차피 할 거 이걸로 한 권으로 그냥 단권화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여러분에게.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걸로 그냥 같이 정리하시면 되고 수업은 주로 이걸로 이제 진행이 돼요. 수업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앞으로도 이제 뭘로 중개사법 공부할까? 뭐 갈등한다. 그러면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요거 해법 노트. 이제 필기 노트. 요걸로 그냥 정리하시면 끝. 중개사법은 이론은 무조건 이론은 뭐 이론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나중에 뭐 10월 달이다 이렇게 이제 시험 임박해서는 막 새로운 문제 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론만 그냥 계속 공부하시는 거야. 이론만. 그때 이제 이걸로 주구장창 이게 막 너덜너덜 할 때까지 막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우리 기본서에 없는 것도 사실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 만만치는 않아. 선생님 이거 너무 얇은 거 아니에요? 아예 안 얇아. 양이 만만치가 않다고요. 이 정도고. 우리 기본서에 없는 내용도 있다니까. 기본서에 있는 건 당연히 있고 기본서에 없는 것도 같이 있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것도 있는 것도. 그래서 양이 만만치는 않다.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 자, 해법 노트, 이 필기 노트를 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항상 제가 11월, 12월 강의에도 강조했지만 외우는 거는 제가 이거 외우세요 하는 것만 외우시는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필수로 이거 외우세요 하는 것만.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는 거야. 공부는 자주 읽어보는 거지 뭔가를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주 읽어보는 거다. 만약에 공부가 좀 된 다음에 뭐 5월달 이후에 한 달에 한 번 이걸 읽어본다. 그래도 굉장히 많이 공부하시는 거야. 읽어보는 것도 시간이 꽤 걸려요. 만약에 한 3일에 걸쳐서 이걸 읽었다? 그럼 공부가 완벽하게 된 거야. 3일에 걸쳐서 읽을 수만 있어도 그 정도만 돼도. 왜냐면 이제 용어가 생소하고 하면은 또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오니까 읽는 것도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고 그리고 3일에 한 번 이걸 읽었다. 그러면 공부가 제대로 된 거야. 공부가. 그러면 시험장 가서 80점 이상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자, 필기하지 마시고요. 수업 시간에 이해하고 암기도 같이 해요. 이거 외우세요 하는 거를 나중에 외워야지 이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그냥 같이 저랑 같이 외우시는 거야. 자, 중개사법은 법이잖아요. 법은 이해하는 과목이에요. 근데 중개사법은 약간 달라. 이해를 가장한 암기 과목이에요, 사실은. 누가 잘 외우나. 암기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숫자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숫자 문제가. 그런 거 그냥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중개사법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해야 된다. 그것도 수업 시간에 이해를 하면 암기가 좀 더 잘 돼요. 이렇게. 질문? 시험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게 문제가 잘 풀려요? 아니면 외우고 있는 게 문제가 잘 풀려? 암기. 암기하고 있는 게 문제가 잘 풀려. 이해해서 뭐 풀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1분당 한 문제를 푸는 거예요. 1분당. 그러면 딱 보고선 바로 답이 이렇게 손 들고 있어야 돼. 그러려면 웬만큼은 딱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객관식 시험이니까 모두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정확히 딱 외우면 답이 손들고 있다. 시험장에서. 우리 가려는 건 그거고, 그리고 이제 중개사법은 효자 과목이에요. 자, 쉬워서가 효자 과목은 아닌 것 같아. 제가 보기엔. 양이 적어서. 응? 이론을 이거 한 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양이 적은 거예요. 이것도 많은 거라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제 양이 적어서 효자 과목이다. 단기간에 정리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공법 대비해서 한 60% 투자해서 80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법을 100을 투자했다. 그럼 공법은 100 투자하면 50이야. 50점. 근데 우리는 공법이 100이면 거기에 한 60%만 투자해서 80점을 맞아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을 저렇게 해야 되니까 기본소는 참고서가 될 수밖에 없죠. 예. 나중에 이걸로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적은 노력으로 고득점을. 그게 이제 중개사법. 그래서 6080 이렇게 불러요, 제가. 이거를. 우리 목표야. 60% 투자해서 80점. 근데 이 60%를 주로 수업 시간에 투자를 하셔야 돼. 중개사법만 온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이에요. 바로 지금. 이제 수업 시간 끝나면 이제 민법 공부해야 되죠. 또 2차만 하시면 공법 공부해야죠. 다른 과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중개사법을 온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 수업 시간에 좀 올인을 하자. 예? 무조건 제가 하라는 거 하고 이거 따라하세요. 따라하고 그렇게 그래야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동차로 하시면 제가 거의 대부분 동차로 하시는 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2차만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해봤잖아. 그러니까 이제 웬만큼 아시니까 이제 동차로 하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 위주로. 그런 분들은 민법 공부는 매일 하셔야 돼요. 동차로 하시면 매일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 민법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이제 정말 토 쏠릴 정도로. 그래야만 돼요. 이 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이 차지하는 그 비중은 7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민법만 잘 되면 그냥 합격이란 얘기야. 선생님 저 민법 엄청나게 잘하는데 시험 안 됐어요. 확. 말이 돼 그게. 민법을 잘하면서 어떻게 다른 걸 못할 수가 있어. 그건 안 된다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민법 공부 잘하면 그럼 이제 다 되는 거다. 그래서 매일 민법 공부하시고 중개사법은 제가 유튜브에 하루 한 문제 올리고 하거든요. 그렇게 다시 가서 요거 이제 요거 바코드 스캔하시면 제 유튜브로 연결돼요. 하루 한 문제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그 정도로 최소한의 이제 시간을 적게 투자해야 되니까 그렇게 문제는 이제 제 밴드에 올려놓거든요. 밴드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해설은 여기 유튜브에 그걸로 그냥 퉁치면 돼. 중개사법 공부는. 그리고 수업 시간. 자, 6월 모의고사 지금 1월 달인데 벌써 6월 달 걱정을 제가 하고 있어. 왜냐면 6월 모의고사의 1차 평균이 60이 나와야 돼요. 자, 6월 달 이후에 이제 2차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겨. 2차를 포기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분들을 2포자 이렇게 불러. 수학 포기하면 수포자. 2차 포기하면 2포자. 근데 그분들이 2차가 너무 어려워서 공법이 너무 어려워서 2차를 포기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2차가 어려워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없어. 1차가 점수가 안 나와서 2차를 그냥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에 1차 평균이 60이 안 나오면 2차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1차가 안 나오는데 왜 2차를 해? 그러니까 1차가 돼야 그래야 2차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6월 전까지는 2차는 그냥 수업만 들으시고 수업 시간에 최대한 어떻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6월 모의고사 1차 평균 60점 됐다. 그것도 이제 민법이 60점 이상 70 가까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2차까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그 이후의 공부 방법은 제가 7월 달에 다시 설명을 드려요. 6월 모의고사 60점이 목표다. 근데 이게 이것도 못해? 대부분 못하세요. 거의 대부분이 이걸 못해. 1차 평균 60이 안 나와. 그래서 만에 하나 안 나오더라도 민법이 60점이 나온다.
그러면 또 2차를 계속할 수 있어요. 학계로는 갑자기 또 확 돼. 학계로는. 그러니까 민법은 단기간에 안 되거든요. 단기간에. 그래서 1차라도 그것도 민법이 60 이상 나왔다. 그러면 2차는 계속할 수 있는 거다. 우리 목표예요. 목표. 제가 매일 잔소리 할 거야. 매주. 그다음 이제 2차만 하시는 분들, 제가 또 이제 중개사법이 2차 과목이고 제가 2차 선생님이니까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전 과목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2차만 하면. 왜냐면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2차만 하시는 분들이 최대 적은 뭐냐면 불안감이에요. 이거 안 되면 한 바퀴 도는데 다시 민법부터 어떻게 하지? 이 불안감. 이거를 떨쳐버려야 돼. 2차만 하시면 99.9% 그냥 합격이야. 합격. 시험장만 똑바로 찾아가면 그냥 합격이야. 2차만 하시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 과목을 다 열심히 하시면 돼.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법 80, 공법 50, 점수 보태기 이거는 동차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란 얘기지 2차만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전략은 안 돼요. 2차만 하시면 공법도 70점이 목표인 거야. 70점이. 모든 과목을 빡세게 해야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작년처럼 34회처럼 중개사법이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공법이 조금 상대적으로 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차 과목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하셔야 된다. 공법 50점 목표다 이러시면 진짜 저한테 혼나. 안 돼. 중개사는 80점이 목표인가? 맞아. 그거는 80점 목표. 근데 공법이 70점, 공시세법도 70점 그렇게 목표로 하는 거다. 됐고. 이제 요 정도만 그냥 좀 말씀을 드리고 뭐 과목송이나 이런 거는 뭐 11월 달에 다 하고 했으니까 그 강의를 좀 들어보셔도 되고. 또 민법을 제가 강조한 이유는 11월 달 기초 강의 제가 시작할 때 막 설명드려서 됐고. 자, 이제 수업을 좀 들어가 보면 자, 우리 처음에 중개사법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목적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이거예요. 제 해법 노트 핵심 콕콕 해법 노트 요거 여기 있는 내용인데 제가 목적을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 신고등한법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 놨는데 원래 이게 같은 법이었다가 분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법이.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목적 그리고 부동산거래 신고등한한 법률 목적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데 이 부동산거래 신고등한한 법률 목적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자, 공인중개사법 목적은 10년 전에 한 지문 나오고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근데 뭐 시험에 나오긴 했으니까 10년 전이라도 나오기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는 건데 키워드만 잘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목적에서 키워드만 확인해 볼게요. 자, 공인중개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업무를 정하겠죠. 공인중개사법이잖아. 공인중개사 업무.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건 시험 붙고선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시험 붙는 게 목표야. 이거 아니잖아. 시험 붙고선 중개업 하려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이 목적으로 들어가 있어야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려는 건 중개업이니까.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공인중개사 업무를 정하고 우리가 하려는 건 중개업인 거고. 그리고 되게 거창하게 돼 있어. 경제 이바지. 경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더하면 이 세 가지가 키워드인데 한 가지를 더하면 아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 신고등한법 이게 같은 법이었다가 분법이 된 거라고. 법이 나눠진 거라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으로 따로 독립하면서 따로 생기면서 들어간 목적이 이거예요. 전문성 제고. 원래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등한한 법률 하나의 법이었다니까. 법이 하나.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이 따로 없었다고요. 공인중개사법 따로 이렇게 생기면서 자격증 관련 법이 생겼으니까 전문성이 제고되는 거죠. 공인중개사법 따로 생기면서. 그래서 전문성 제고까지. 그때 들어간 목적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업무,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건 중개업, 그리고 경제. 한 가지 더 하는 게 전문성 제고. 공인중개사법, 자격증 관련 법이 따로 생겼으니까. 이렇게 목적에서 네 가지 키워드. 읽어보는 거야.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 아무리 좋은 말도 목적이 될 수가 없다.
목적은 법에 나와 있는 것만 목적이에요. 이것만. 자, 해볼게요. 자,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좋은 말이잖아요.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겠대. 아니라고. 좋은 말이지만 목적이 아니라고. 법에 없으니까.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어휴, 얼마나 좋은 말이야. 목적은 아니라고. 왜 목적이 아니라고요? 법에 없으니까. 목적에서 키워드만. 세 번째, 공인중개사법 국민이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내 재산권을 보호하겠대. 좋은 말이잖아. 목적은 아닌 거다. 법에 없으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 업무 그리고 중개업 경제 한 가지 더해서 전문성 제고. 목적에서 키워드만 읽어보고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 그랬어요. 10년 전에 한 지문 나오고 지금까지 쭉 안 나오고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격, 공인중개사 법이 성격인데 얘가 우리 기본소에 없더라고요. 찾아봐도 없어. 얘도 한 번 나오기는 했어. 시험에. 지금까지 한 번. 그러니까 얘는 목적보다도 정말 덜 중요한 거지. 훨씬 더 덜 중요한 거지. 지금까지 한 지문 나왔거든요. 그래도 나오긴 했으니까 설명은 들어봐야죠. 요게 시험에 나왔었고 요게 사회법, 혼합법, 중간법이래요. 혼합법은 대충 느낌이 오죠. 혼합되어 있구나. 중간법도 중간에 위치하고 있구나. 느낌이 온다고요. 사회법은 같은 말인 거고 공법적인 거, 사법적인 게 혼합되어 있다. 혼합법. 공법, 사법, 중간에 위치한다. 중간법. 이렇게. 사회법은 같은 말. 그러니까 공법적인 거, 사법적인 게 혼합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공법적인 거는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거. 그래서 제재, 감독 그런 것들.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거, 공법적인 거. 사법적인 건 개인끼리. 계약. 중개 계약이다. 아니면 손해 입히면 돈 물어주는 거. 손해배상. 그런 것들. 개인끼리. 그런 게 혼합되어 있는 혼합법, 중간법, 사회법. 그래서 뭐라고 문제가 나왔었냐면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인 성격만 띠고 있다. 그 X. 사회법, 혼합법, 중간법이라고. 공법적인 거, 사법적인 게 혼합되어 있다고. 그게 한 지문 나왔었고. 그 다음 이제 기본법 그리고 특별법. 기본법은 일반법과 같은 말이고 기본법, 특별법은 같이 공부하시는 거야. 같이. 제가 거기 참고에 적어놨는데 이 내용이죠. 공인중개사법. 자, 중개업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이 기본이 되네. 그래서 기본법, 같은 말 일반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의 대선지를 잘 보면 돼.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에 대해서는 기본된다. 기본법. 자, 중개보수가 궁금하대요. 뭘 봐야 돼? 공인중개사법. 민법이나 상법 본다고 중개보수가 나와 있진 않잖아요. 중개업 관련된 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돼 있다. 기본되니까. 기본법, 일반법 같은 말. 그리고 이제 민법, 상법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은 먼저 적용되는 법이야. 그러니까 민법, 상법보다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적용이 돼요. 법을 적용시킬 때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시키라고. 중개업 관련해서는 민법, 상법이 먼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가?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된다. 그래서 민법, 상법보다는 특별법이다. 먼저 적용된다. 그런 의미. 자, 질문. 공인중개사법, 민법, 상법에 대해서 기본이 되는 법이다. OX? X. 민법, 상법에 대해서는 특별법 먼저 적용되니까 중개업에 대해서 기본법.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인지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된다고. 됐나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국내법이죠. 한국에 있는 것만 적용된다. 한국에 있는 것만. 외국에 있는 건 적용 안 된다고. 국내법. 국제법 X. 국내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토익 같은 거 공부 안 하셔도 돼. 영어 모르셔도 돼. 국내법이잖아. 예전에 10년 전인가요? 헛소문이 돌았었어. 헛소문이. 뭐 내년 시험부터는 토익 봐야 되는데 토익 700점 이상. 헛소문. 완전 헛소문이죠.
우리 국내법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럴 리가. 국내법인데. 어쨌든 나중에 한 6월달, 7월달에 헛소문들이 많이 돌아요. 헛소문들이. 뭐 가장 많이 도는 소문이 이제 시험 문제 역대급으로 어렵대 막 그런 헛소문들 막 돌아. 매년 도는 소문이야. 그냥 6월달이면 시험 문제 내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말도 안 되지. 시험 문제를 보통 8월달에 내거든요. 그러니까 6월, 7월달에 막 헛소문 돈다 그런 것들 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토익 추가된대 막 이런 것들 헛소문이었다. 국내법 이렇게 됐고. 그래서 목적과 성격은 요 정도만 읽어보고 그냥 끝내시면 된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중개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중개. 그러면 이제 중개대상물을 먼저 배우고 용어의 정의를 공부할 거예요. 우리 법조문 순서는 용어의 정의 그리고 중개대상물. 우리 기본서도 용어의 정의, 중개대상물 순서가. 우린 그 순서를 바꿔서 중개대상물을 먼저,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를 좀 나중에. 그래야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자, 이제 1년 내내 우리가 듣게 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중개대상물,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행위 이런 말들을 1년 내내 듣게 되는데 이게 뭐냐 이거야. 별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갑이 매도인 토지를 팔고 병이 매수인 토지를 사는 사람 둘이 토지 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인데 계약자는 생략이 가능해. 계약자는. 그래서 매매 이렇게 불러요. 매매. 우리 임대차 계약이잖아. 임대차 이렇게 부른다고. 계약자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교환 계약이다. 교환. 이렇게. 매매 계약이다. 매매. 그래서 토지를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판 사람이 뭔가를 줘야 되는데 뭘 주는 건데? 나 팔았대. 그럼 뭘 주는 거야? 토지를 잘라서 주는 거예요? 토지를? 케이크처럼? 조각 케이크? 아니죠. 권리를 넘겨주는 거잖아요. 소유권. 민법 시간에 이런 걸 배워요. 토지 매매 계약 체결하면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권리를 넘겨주는 거다. 우리는 민법이 아니라 중개사법. 그러면 중개업하는 사람, 개공. 개업공인중개사, 개업한 공인중개사, 개공 이렇게 불러요.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 이제 개공 그러면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다. 자, 중개업 하시는 분이 이 광경을 본 거야. 토지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토지 이거 내가 중개할 수 있는 건데 중개대상 물. 중개대상은 중개할 수 있는, 토지는 물건이니까 물 이렇게 불러요. 중개할 수 있는 물건. 또 소유권을 보면 소유권 넘어가는 거 이거 내가 중개할 수 있는 건데 중개대상 권리. 소유권은 권리잖아요. 중개할 수 있는 권리. 중개대상 권리. 또 중개업 하시는 분이 매매를 봤어. 매매하는 거 이거 내가 중개할 수 있는 건데 중개대상 행위. 매매는 사고 파는 행위잖아. 이제 민법에서 법률 행위 이렇게 부른다고요. 매매 같은 거를 법률 행위. 그래서 중개대상 행위 이렇게.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행위가 별게 아니었던 거야. 토지 같은 거는 중개대상물, 소유권 같은 건 중개대상 권리, 매매 같은 건 중개대상 행위. 이렇게. 누구 입장에서? 개공, 중개업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불러준 거다. 그렇게 보이니까. 그리고 하나의 거래에서 다 등장하니까 한꺼번에 그냥 배우는 거야. 법조문은 따로따로 막 돼 있어요. 헷갈리게. 근데 그럴 필요 없잖아, 우리는. 어차피 하나의 거래에서 이 세 가지가 다 등장하니까 한꺼번에 그냥 싹 배우는 거다. 그리고 순서대로 중개대상 물,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행위 요 순서대로 딱 배우면 끝. 그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제 중개대상물을 먼저 배울 거야. 요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자, 중개대상물 5가지가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나중에 그냥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 되게 땡큐. 그런 것들도 있어요. 내가 억지로 안 외웠는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예.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토지의 건축물이 뭔지는 알고 우리가. 건축물은 건물 같은 말이죠. 그리고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은 토지에 붙어 있는 거야. 꽉 붙어 있는 거. 정착물. 그리고
임목, 나무가 서 있는 거, 설립자, 나무 목자. 나무가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벌목한 게 아니라. 그리고 광업재단, 광산에서 광물 캐는 데 필요한 재산들을 묶어놓은 거. 재단, 재산들을 묶어놓은 거. 광산에서 재산들을 묶어놓은 거야. 재단. 공장재단은 공장에서 재산들을 묶어놓은 거. 재단, 재산들을 묶어놓은 거. 1번, 2번은요?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3번, 4번, 5번은 의제부동산, 준부동산. 우리 학개론 시간에 배우는 거. 근데 이제 의제부동산이 이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굉장히 많잖아요.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그런데 그 중에서 요 세 가지만, 의제부동산 중에서 요 세 가지만 중개대상물이 된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요 세 가지만. 그래서 이렇게 나온 적 있었네. 의제부동산은 모두 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X.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요 세 가지만 중개대상물이 된다고. 의제부동산 중에서.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그런 건 안 되니까. 쉬운 거였어요. 좀 어려운 거? 다시 질문. 그러면 1번, 2번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면 모두 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OX. 부동산이래. 모두 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오, 그것도 X야. 그것도 X. 부동산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다 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이걸 공부할 필요도 없어. 이따 나오지만 국유, 국가 소유 부동산이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의제 부동산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필요한 게 판단 기준. 되는 거 안 되는 걸 나눠봐야 된다. 판단 기준. 자, 첫 번째. 이 5가지에 속하지 않으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안 된다고. 왜? 이 5가지에 없잖아. 그죠? 그런 거는 쉬워요. 이따가 판례들 좀 더 볼게요. 일단 이 5가지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문제는 이제 이 5가지에 속했을 때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국유 사유를 나눠봐요. 국가 거면 안 된다. 거래가 안 되잖아. 개인 거면 되고. 또 국유 사유 판단하는 건 토지 건축물에서만 나와요.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개념만 정확히 파악하시면 돼. 이게 뭔지만. 근데 토지 건축물은 쉬운 거잖아. 제가 토지가 뭔지 건축물이 뭔지 개념 설명 안 드리잖아. 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그거 맞거든. 그러니까 응용 문제가 나오는 거죠. 토지 건축물은. 국유 사유 판단하는 거. 나머지 애들은 개념만 정확하게 생소한 거니까. 토지 건축물은 친숙한 거니까 응용 문제. 국유 사유 판단하는 거. 국가 거다 안 된다. 개인 거다 된다. 자, 이제 1번 요거 5가지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까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안 된다 그랬어. 그건 쉬운 거야. 그런 것들은 아무도 안 틀려. 근데 이제 판례. 시험 문제는 얘네들이 나오죠. 자, 권리금.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 들어보셨잖아요. 권리금. 그죠? 계공들이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계공 중개하고 막 하잖아. 근데 그게 중개대상물은 안 된대요. 판례가. 계공이 막 권리금 계약서 써주고 하는데도 중개대상물은 아니래. 왜 그래요? 돈이니까. 권리금, 돈. 영업시설, 영업상 노하우 그런 것들 우리가 권리금, 돈으로 주고받는 거란 말이에요. 돈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권리금, 돈이니까. 돈은 이 5가지 없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권리금 안 된다. 권리금은. 이해되시나요? 계공들이 권리금 계약서 써주고 하지만 그 권리금이 중개 대상물은 아니었던 거야. 중개 대상물은. 그 다음 금전채권. 돈이네? 돈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작년에도 34회 때도 나왔죠. 금전채권 안 된다. 돈은 중개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토권. 판례인데 말 그대로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 토지가 아니네. 만약에 대토권이 토지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토지라면 국유사유 판단해야죠. 토지라면. 근데 토지가 아니잖아요.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지. 그러니까 역시 이 5가지에 속해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대토권은 토지가 아니다. 이 5가지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 된다. 판례. 그리고 광업권도 나중에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 5가지 속해 있지 않아요. 없잖아. 광업재단이 있는 거지. 광업재단. 광업권이 없잖아요. 말이 다르면 다른 거예요. 광업권, 광업재단 다르다. 광업권이 광업재단에 속하면 광업재단으로 되는 거지 광업권 그 자체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광업권 여기 없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거지 그냥. 이 5가지에 속하지 않으면. 그래서 광업권도 안 된다. 광업재단과 다르다. 말이 다르면 다르다. 그리고 이제 처음 보는 거래. 올해 이제 시험장 갔는데 처음 보는 게 나왔어. 처음 보는 거. X.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거 그런 거 안 된다고. 듣보잡들. 아니 뭔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준 게. 처음 보는 거는 당연히 이 5가지에 속해 있지 않은 거야.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처음 본 거는 이 5가지에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업권. 어업권 이렇게 나왔네? 안 된다고. 이 5가지 없잖아. 항만운송사업재단. 아니 그게 뭐야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 안 된다고 X. 그런 듣보잡들은 그냥 안 된다. 듣도 보도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거다. 됐나요? 됐고. 이 정도만. 그리고 이제 국유사유 판단하는 거. 아까 5가지 속했을 때 그것도 토지 건축물에 속했을 때는 국유 사유 판단하는 거. 국가 건지 개인 건지 그렇게 해볼게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래요.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으래. 내 땅인데 이거 거래할 때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하래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토지네? 그러면 국유사유 판단해야죠? 국가 거야? 아니면 내 거야? 내 거. 내 거. 오. 소유권 빼앗긴 게 아니에요.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 받으면 된다고. 내 거 사유. 진짜 어려운 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 개발을 못한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 그린벨트로 묶인 거야. 내 토지가. OX.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 오. 왜? 내 거, 내 거. 개발을 못하는 거지 소유권을 빼앗긴 게 아니잖아요. 내 거. 토지 건물은 국유사유 판단하라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 내 거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인 토지 누구 거? 내 거 된다. 가압류 뭔지 모르셔도 돼요. 채권자가 내가 빚을 못 갚으니까 내 토지를 가압류한 거야. 채권자가 내 토지를 가압류했다고. 누구 거? 내 거. 가압류가 됐다고. 채권자가 가압류했다고 내가 소유권 빼앗긴 게 아니에요. 내 거라고. 또 가처분도 채권자가 해요. 아니 뭔지 모르셔도 돼. 내 건데 채권자가 내가 못 팔게 가처분을 해놨대. 내 건데 못 팔게 가처분을 채권자가 누구 거? 내 거. 토지잖아. 내 거 된다. 가압류가 됐건 가처분이 됐건 소유권 빼앗기는 거 아니다. 내 거, 내 거. 어렵나요? 어렵지 않지. 여러분이 이걸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뭐야? 간단해요. 토지가 없어서 그래. 토지 없잖아. 가난해서 그래. 토지만 있으면 금방 안다고. 아 이거 내 건데 금방 안다고. 사유. 그다음에 이제 미등기, 무허가 상관없어요. 내 거야. 등기 없다고 소유권 빼앗겨요? 아니요. 허가 없이 건물을 지었대. 소유권 빼앗겨요? 아니요. 내 거야. 다만 제재는 받겠지. 그렇다고 해서 소유권을 빼앗기는 건 아니라고. 우리는 국유사유 판단하는 거다. 자, 이게 어렵지 않은 이유는 소유권을 빼앗기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공용수용 된 토지. 국가가 공익사업에 쓰려고 소유권 걷어들이는 게 공용수용이에요. 도로 만들려고 소유권 걷어간 거. 공용수용 된 토지, 국유.
공용수용이 소유권 걷어간 거니까. 공용수용 된 토지는 국유. 근데 공용수용 예정이래. 아직 공용수용이 안 됐어. 예정지야. 조만간에 도로가 될 건데 아직은 안 됐어요. 도로 예정지야. 누구 거? 내 거. 공용수용 예정이잖아. 예정. 아직까지는 공용수용 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국유 사유 판단하잖아요. 공용수용 된 토지는 된 거니까 국유 안 된다. 예정지는 아직까지는 사유 내 거니까 된다. 됐나요? 그렇게. 더 해볼게요. 하천, 호수, 바다, 물이죠. 물은 국유예요. 물은. 공유수면. 공유가 이게 도깨비에 나오는 공유가 아니잖아. 공유는 국유 그런 말이지. 그래서 국유니까 안 된다. 그다음 물이 들어가 있어도 다 국유예요. 하천구역, 하천 옆에 있는 땅이죠. 안 돼요. 하가 물하자예요. 물하자. 여기 삼수변. 여기 이제 물이란 얘기잖아. 물도 안 되고 물이 들어가 있어도 안 돼. 국유. 포락지는 하천이 범람해서 물에 잠긴 땅. 포가 물가포자, 영등포, 마포할 때. 역시 물이 들어가 있다고. 포, 여기 삼수변, 물이. 물도 안 되고 물이 들어가 있어도 안 되고. 빈지, 바닷가죠. 빈이 물가빈. 여기 삼수변이 있잖아. 물이. 물도 안 되고 물이 들어가 있어도 안 된다고. 빈지는 뭐다? 바닷가다. 바닷가. 물이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되지. 근데 발음 주의해야 돼. 빈, 집은 그건 돼. 빈집, 공실. 빈지가 안 되는 거지. 빈지. 빈집 가끔 모의고사에 나와. 누가 내? 제가 내. 빈집. 그걸로 몇 명 낚이면 정말 월척이지, 월척. 빈지가 안 되는 거다. 빈집은 되고. 자, 물 있는 거는 시험장에서 찍지 말자. 물 먹는다. 찍지 말자. 자, 이제 낚이면 안 돼요. 9번. 개인이 공유수면 매립해서 준공된 토지. 자, 뭘 물어본 거예요? 공유수면을 물어본 거예요? 공유수면이면 안 되잖아. 근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개인이 공유수면 매립해서 준공된 토지를 물어봤잖아요. 개인 토지니까 개인이 공유수면 매립해서 준공검사를 받으면 바로 소유권 취득해요. 개인 토지인 거야. 개인 토지. 그러니까 내 땅, 내 땅. 그리고 양어장. 물이니까 안 된다. 이거 아니죠.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내 거. 그 다음 무주의 부동산.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 주인이 없는 부동산. 무주. 주인 없다는 거. 국유. 그래서 안 되죠.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예요. 민법에 그렇게 돼 있어. 민법에서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유다. 그렇게. 외우고 있어야지. 안 된다.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우리가 일반 재산 이렇게 불러. 일반 재산. 그러니까 일반 재산은 국유 재산인 거야. 국유 재산 국가 건데 국가가 그냥 갖고 있대요. 자, 무주의 부동산은 국가가 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목적이 없어. 민법에서 국유로 보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일반 재산 이렇게 부르고 행정 재산은 목적이 있는 거야. 행정 재산은 딱 봐도 느낌이 국유 같잖아. 근데 어떤 목적이 있는 거다. 청와대, 남대문 그렇게 해. 행정 업무에 사용할 목적, 보존할 목적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행정재산 이렇게 부르고 일반 재산은 국가가 그냥 갖고 있는 거. 근데 어쨌거나 행정재산이건 일반 재산이건 다 뭐다? 국유재산. 그래서 안 된다고. 국유재산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다. 행정재산, 일반재산. 행정재산은 목적이 있는 거. 일반재산은 국가가 그냥 갖고 있는 거. 근데 우린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 국가 거라는 게 중요하잖아. 국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행정재산도 안 되고 일반재산도 안 된다. 일반재산 이런 게 뭐다? 무주의 부동산. 이런 걸 일반재산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안 되는 거다. 국유. 됐나요? 그래서 국유사유 판단하는 거 제가 역시 여기에 쭉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되죠. 5가지 속하면 국유사유 판단에서 특히 토지 건축물은 쭉 이렇게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어보는 거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에서
분양권 문제가 있어요. 건물에서. 그러니까 토지, 건물은 쉬우니까 응용 문제가 나와요. 응용 문제가. 그래서 이제 국유 사유 판단하는 거, 그리고 건물에서 분양권 문제, 토지에서 일부 문제, 그런 것들. 근데 이제 토지에서 일부 문제는 민법이나 등기법 시간에 배워요. 근데 이 분양권은 다른 과목에는 없어. 그 중개사법에 있는 거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 이게 최근까지도 계속 나와. 이 판례가. 분양권 관련 판례가. 그래서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 판례가 건축물, 건물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건물을 둘로 나눠요.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자, 그래서 현존 건축물 다 지어진 거예요. 당연히 되죠. 그냥 건축물 그러면 다 지어진 걸 말하는 거야. 된다. 다 지어진 거. 근데 안 지어졌는데 아파트에서 동호수가 특정된 게 있대요. 아파트에서 동호수가 특정됐네? 그것도 된대요.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 이렇게 부르고.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은 동호수가 특정된 걸 말해. 그러면서 그것도 된다. 다 지어진 거 건축물, 현존 건축물 되고 안 지어졌는데 동호수가 특정된 거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 이렇게 부르고 된다. 판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뭐가 키워드인 거냐면 특정이에요. 건물에서는 특정만 되면 그냥 되는 거야. 특정. 건물에서는. 토지에서는 특정이란 문제가 안 생겨. 토지는 원래 있는 거잖아. 근데 건물은 없다가 생기는 거니까 언제부터 건물로 볼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근데 특정만 되면 건물로 보겠다는 거야. 아파트는 동호수만 특정되면 건물로 보겠다. 특정이 그래서 키워드인 거다. 자, 이제 판례. 한 35년 전이에요. 굉장히 옛날 판례야. 근데 아직까지도 작년도 나왔어. 34회 때도. 최근까지 계속 나와요. 이 판례가. 우리가 이제 입주자 공고를 보고서 35년 전에 청약을 넣어요. 당첨이 돼. 당첨될 때 그냥 당첨이 돼. 당첨되면 당첨권 이렇게 부르고 같은 말이 입주권이에요. 입주권. 딱 당첨이 된 거야.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되고 그냥 당첨됐어요. 당첨권, 입주권. 같은 말, 입주권. 또 당첨될 때부터 동호수가 특정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입주권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던 거죠. 동호수가 특정된 것도 있고 된 거. 처음부터. 그냥 당첨만 되는 것도 있고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되고. 동호수 특정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럼 이제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는 추첨을 통해서 동호수를 특정을 먼저 시켜요. 그래서 옛날 뭐 80년대 그때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 보면은 이제 뭐 강당에 모여서 이렇게 추첨하잖아. 공 같은 거 막 뽑잖아. 막 그렇게. 그런 거야 이제. 그게 이제 추첨을 통해서 동호수를 특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호수를 특정시킨 다음에 분양계약 체결해요. 분양계약은 계약자가 생략 가능한 해 우리가 분양 이렇게 부르죠. 분양계약은 분양. 이게 뭐냐면 매매계약 1번 타자. 분양계약이 뭔지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 건설회사가 지었어요. 처음 판대 분양.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매매. 처음 파는 것만 분양. 매매 1번 타자. 그리고 우리가 분양계약 줄여서 이제 분양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거는 동호수가 특정된 다음에 분양계약 체결하는 거예요. 왜냐면 동호수가 특정돼야 분양 대금이 결정되고, 그죠? 그거에 따라서 분양계약 체결하는 거잖아. 아니, 1층과 로얄층이 분양 대금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얼마 주고 살지 결정이 되면 동호수가 특정되면 분양계약 체결하는 거다. 근데 이건 이제 동호수가 특정이 됐네. 얘는 바로 가서 그냥 분양계약 체결하면 돼. 동호수가 특정 안 된 건 추첨을 통해서 동호수를 특정시키고 그 다음에 분양계약 체결하고 순서가. 얘는 동호수가 특정이 됐네. 처음부터 바로 가서 분양계약 체결하고. 그런 개념. 시간적인 순서는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건 추첨 통해서 동호수를 특정시키고 분양계약 체결해라. 동호수가 특정된 거는 바로 가서 분양계약 체결해라. 그 다음을 우리가 분양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계약이 분양권과
입주권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분양계약 체결한 후 분양권, 분양계약 체결하기 전 입주권. 그럼 질문. 그러면 중개대상물도 분양계약으로 판단하나요? 분양계약 체결했으면 중개대상물, 분양계약 체결 안 됐으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고 그렇게 하는 건가? 아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 특정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잖아. 특정. 분양계약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특정으로 판단한다고. 자, 분양권은요. 동호수가 특정된 거야. 종류가 하나밖에 없어. 동호수가 특정된 거. 동호수가 특정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이 분양권이니까 분양권이야 이렇게 불러주면 동호수가 특정된 거라고요. 그래서 얘는 중개대상물. 분양권이 중개대상물인 이유는 동호수가 특정됐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이제 요거 입주권이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잖아. 근데 밑에 거는 입주권인데 동호수가 특정이 됐네? 되는 거죠. 뭐로 판단해라? 특정으로 판단해라. 됐나요? 그래서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입주권 X.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거야. 너무 쉬워. 근데 이제 판례가 쓰는 표현. 분양 예정자. 요것도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다. 이렇게 안 써주고 분양 예정자 이 말을 써줘. 분양 예정자. 얘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예요. 분양계약 체결하기 전이었다. 그런 의미고 왜 분양계약 체결을 못했냐면 동호수가 특정이 안 돼서. 그래서 분양 예정자 이 말은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다. 판례가 쓰는 표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니까 기출문제 몇 번 풀면 그냥 외울 수 있어요. 분양 예정자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니까 안 된다. 이제 질문. 자, 동호수가 특정이 된 거래. 그러면 그거는 추상적인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구체화된 거야? 구체화된 거. 동호수가 특정된 건 구체화된 거잖아. 그러니까 구체화된 이런 말은 동호수가 특정이 된 거니까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단어 보고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돼요. 분양 예정자다. 이건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야. 안 되는 거. 구체화됐다. 이건 동호수가 특정된 거야. 되는 거. 그렇게 됐고. 근데 이제 24회 때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 그냥 입주권이래요. 그냥 입주권. 그럼 OX? 그냥 입주권. X? 이거야? 얘는 뭐야 그럼? 그러니까 출제원이 동호수가 특정 안 된 걸 전제로 해서 그냥 입주권 이렇게 낸 거예요. 근데 안 써줬잖아. 써줬어야지. 아니면 분양 예정자 이 말이라도 써줬어야지. 그냥 입주권 이렇게 나오면 모두 정답. 문제가 잘못된 거잖아. 두 가지가 있는 건 써줘야 된다. 분양권은요? 그냥 분양권 이렇게 나와도 돼. 종류가 한 가지잖아. 동호수가 특정된 거. 근데 입주권은 종류가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써줘야지. 동호수가 특정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출제위원이 써줬어야지. 안 써줬잖아. 그러니까 모두 정답. 개꿀.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 이제 써준다. 그 이후에는. 동호수가 특정됐다, 안 됐다 써주거나 아니면 힌트라도 준다. 분양 예정자 이런 식으로 힌트라도. 됐나요? 그렇게. 자, 얘는 35년 전 판례고 이제 한 10년 전에 미분양이 좀 있을 때 그때 이제 판례가 있어. 분양계약 체결이 안 됐대. 미분양. 분양계약 체결이 안 됐으니까 미분양이죠. 분양이 안 된 거니까. 근데 이미 다 지었어요. 미분양 상태로 다 지은 거야. 미분양 상태로. 그러면 OX? 분양이 안 됐는데 다 지었대. 된다. 왜? 현존하는 건축물 다 지은 거잖아. 다 지었으면은 뭐 동호수 특정을 따지고 분양, 미분양 따지고 그게 아닌 거다. 그냥 되는 거다. 빈집이고 공실이잖아. 분양이 안 된 거지. 현존하는 건축물이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동호수 특정을 따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는 건축이 완료가 안 됐을 때. 건축이 완료가 안 되면 동호수 특정을 따지고 건축이 완료가 됐대요. 그러면 현존 건축물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지. 됐나요? 그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자 토지에서 일부 문제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빨리 볼게요.
쉬우니까. 자, 얘는 자주 안 나와. 너무 쉬워서. 아까 그 분양권 관련 판례는 최근까지도 계속 나와요. 얘는 쉬워서 10년 전에 나오고 이것도 안 나온 것 같아. 어렵지가 않아요. 개념만 머릿속에 있으면 돼. 1필지 토지의 일부래요. 필지가 토지 등록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개의 필지로 등기가 돼 있는 거야. 한 개의 필지로. 거기서 일부. 요만큼을 따로 떼서 분필을 내서 따로 등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요렇게. 요게 한 개의 필지로 등기가 돼 있다고. 거기서 일부.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앞마당 일부. 앞마당 일부야. 앞마당 일부. 땅 조금. 그거. 요게 중개대상물이 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예요. 얘는 나눠봐야 돼. 뒤에 어떤 권리가 분할을 봐야 돼요. 일부인데 소유권 저당권이다 이렇게는 안 돼. 소유권은 뭐예요? 사고 파는 거야. 그러니까 요 일부를 사고 파는 거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는 등기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등기법 시간에 민법 시간에 배운다고. 일부인 채로 파는 거는 안 된다. 소유권은. 그리고 담보로 맡기는 거. 저당권이 담보로 맡기는 거야. 은행에서 담보로 안 잡아줘요. 이렇게 소유권 저당권이 될 거면 얘를 따로 분필을 해서 등기를 따로 해야 돼. 그래야만 소유권 저당권이 되지 일부인 채로 1필지 토지 일부인 채로는 소유권 저당권은 안 된다. 이렇게 등기가 안 된다.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는. 근데 뭐는 된다? 빌리는 거는 된다. 지상권이 땅 위를 빌리는 거, 지역권이 땅이 역화를 빌리는 거, 전세로 빌리는 거, 월세로 빌리는 거 이렇게 빌리는 거는 된다. 일부를 빌리겠대. 빌리는 거는 된다고. 빌리는 거. 사고 팔거나 담보로 맡기는 건 안 돼도 일부를 분필을 안 하고 일부를 빌리겠대. 그거는 O. 그래서 역시 민법이나 등기법 시간에 배우니까 크게 나중에 문제가 안 된다. 이 개념만 머릿속에 있으면 된다. 1필지 토지 일부 문제가 일부를 따로 떼서 분필을 해서 등기를 따로 한 거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한 개의 필지로 등기가 돼 있고 거기서 일부, 앞마당 일부, 땅 조금 요게 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 뒤에 권리를 잘 봐라. 소유권, 저당권, 사고 파는 거, 담보로 맡기는 건 안 된다. 등기가 안 되고 거래가 안 되니까. 근데 뭐는 된다? 빌리는 거는 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빌리는 거다. 빌리는 거. 그래서 일부를 빌리는 거는 O 된다. 그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나왔던 게 요 일부인데 임대차다 이렇게 나왔었죠. 일부 1필지 토지 일부인데 임대차. O 빌리는 거잖아. 임대차. 좀 쉬었다가 나머지들 좀 더 정리하겠습니다. 좀만 쉴게요.